SK 하이닉스가 ADR을 하면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0억 달러면은 한 이제 한화로 44조 정도 됩니다. 이거 원화 환전하면은 환율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 원화가 3시 정도에 1,545원 정도였는데 30분 만에 뚝 20만 원, 20원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이닉스가 진짜 다 하네요. 네, 월요병 치료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주간 고정 콘텐츠로 일요일마다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 대비하실 수 있게 주말간에 나왔던 이슈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일정들 다 정리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들입니다. SK 하이닉스 ADR하고 원화 강세, 이거 블룸버그에서 이야기 나온 건데 나온 시점은 사실 금요일 우리 장 마감한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마감할 때 환율이 조금 안정세가 된 상태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 ADR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드디어 ADR 상장을 하죠. 여기 블룸버그 이야기는 7월 14일에 결제 예정인 29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르면 금요일부터 SK하이닉스가 선물환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SK하이닉스가 ADR을 하면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0억 달러면은 한 이제 한화로 44조 정도 됩니다. 이거 원화 환전하면은 환율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6월 한 달 동안 팔았던 게 305억 달러 정도예요. 46조 정도 되는 건데 이거 꽤 비중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달러에서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은 원화 방어 좀 되고 원화 상승 가면서 외국인의 이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 원화가 3시 정도에 1,545원 정도였는데 30분 만에 뚝 20만 원, 20원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이닉스가 진짜 다 하네요. 자, 그리고 환율 얘기 나온 김에 외환시장이 우리나라 이제 24시간으로 개방되거든요. 원래 오전 9시에 개장 시작했다가 26시, 새벽 2시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아침 6시에 개방해서 다음날 24시간 동안 6시까지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MSCI 선진국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 좀 늘리긴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환율 방어하는데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이것도 블룸버그인데요. 702개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 완화, 정부 규제와 전쟁, 전면 확대.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9월 되면은 트럼프 연방정부 행정규제 702개를 철폐해서 2천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뭐 환경 영향 평가 요구 사항 등을 다 없애고 가전제품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또 폐지하면서 기업과 에너지 개발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오리지널 에너지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 바로 부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회자가 되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 에너지, LNG, 뭐 화석 연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워낙 얻어맞아 갖고 지금 이미도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거든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신재생 싫어하는 걸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앞두고 푸틴과 통화를 했다. 이번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나토 정상회의가 튀르키예에서 있다고 하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통화를 나눴는데 별 내용 없었습니다. 뭐 푸틴은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지원해 이러면서 훈훈한 내용들 오고 갔는데 근데 이제 이틀 전에 트러스 소셜에 이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긴 해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유럽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상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데도 이런 일방적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
그들은 우리 편에 서지 않았다. 이제 나토 정상회의 중에서 각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려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국내 방산주 움직일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간에는 있었던 이슈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 비교적 조용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란에서는 하메네이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간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금요일 시장 복귀 좀 간단하게 해보고 다음 주 일정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시장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둘에만 쏠려서 끝나도 안 이상한 게 최근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코스닥이 와 이마롤을 보여줬습니다. 이마롤 이걸 말아 올렸는데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게 연장선상으로 스프레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 주 쉽지 않죠. 왜냐면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 화요일에 나오죠. 금요일에 하이닉스 ADR이 있으니까 쏠림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요일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자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독일이 꽤 유력해졌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독일이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서 이게 상호 운용성에서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운용성이 있으면 군 장비, 통신 체계, 보급품 등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또 한 가지 비장의 카드를 날린 게 우리나라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납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비슷한 카드를 냈어요. 우리나라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캐나다 너네 거 먼저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독일이 꽤나 앞서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돼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이게 12대 0으로 가는지 6대 6으로 가는지 우리나라가 12개 다 가져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꽤나 옵션들이 좋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인데 네, 캐나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이 결과를 알려주고 갈 것 같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사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밤으로 넘어가면 스페이스X, 나스닥 100 지수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봐야죠. 일단은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FN 가이드까지 해서 쫙 잠정 실적 컨센서스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제일 높은 게 일단 85.7조 원입니다. 많이 줄었죠. 이게 이제 성과급 충당금 때문에 한 20조에서 25조 원 깎고 들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숫자 나오고 플러스 20조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조를 삼성전자가 만약에 발표한다면 이거 좀 대박 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센은 대략 100조인데 눈높이가 워낙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때 110조 정도 되는 수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삼성전자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조 깎아야 되니까 한 90조 정도를 발표한다면 이거 시장에서 완전 만족할 만한 수치. 아니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아니면 세론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여러분 아시다시피 8할이 넘는 수치입니다. 거의 실적 발표 한 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하락한다면 이건 기회야 하면서 매수의 찬스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뭐 중요한 일정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바이오 차이나 글로벌 포럼이 있는데 이걸 왜 넣냐면은 같은 주 일요일 주말에 일요일에 알츠하이머병 협회 국제 학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제약바이오 가나 마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 주에 큰 일정이 2개 정도 있다 보니까 수급도 기대해 볼 만한 건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금요일 TSMC 6월 매출 결과 발표하고요. SK하이닉스 ADR 상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나 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 충당금을 빼고 90조 넘느냐 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DR, 하이닉스 ADR은 우리 시장 마감하고 미장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이닉스 ADR 때문에 환율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주 분위기가 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월요병 치료제 이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해주시고요. 댓글도 여러분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은 제가 다 언제든지 컨텐츠 준비 가능하니까 궁금한 주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